파슨스, 구조기능론. 파슨스는 사회 체계가 유지되려면 4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사회 체계가 그것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하는 적응 기능. 둘째, 미래에 성장하기 위해 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과 자원을 그 목적에 맞게 동원하는 목표 달성 기능이다. 셋째, 다양한 하위 체계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통합 기능. 넷째, 자신의 가치와 문화를 보존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기능이다. 마르크스, 자본주의와 계급투쟁.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가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인구 대부분이 노동자 계급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관계는 착취적이라고 보았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통제력을 거의 갖지 못하고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자본가가 독차지하며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간신히 살아갈 만큼의 임금만 주고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계급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았다. 미드와 블루머, 상징과 상호작용. 미드는 개인의 자아의식 및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이 사회와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드의 제자인 블루머는 인간은 주어진 현실 세계나 자극에 직접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기초해서 반응한다. 즉 인간은 공유하고 있는 상징들로 그들의 환경을 규정하고 해석하며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보면서 미드의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다.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 문화 현상의 과학적 탐구. 지식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편견에 근거한 지식은 사회 문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과학적 탐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사회 문화 현상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 사회 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에는 방법론적 이론론과 방법론적 이원론이 있다. 방법론적 이론론은 사회 문화 현상에도 자연 현상과 같이 내재한 법칙이 있으므로 자연과학의 방법처럼 수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한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이다. 한편 방법론적 이원론은 사회문화 현상에 인간의 신념과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자연과학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한 연구 방법이 질적 연구 방법이다. 혈액형별 성격, 알고 보니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아니네. 혈액형별 성격의 역사는 100여 년 전 독일의 우생학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한 우생학에서는 독일인은 A형이 B형의 2배가 넘지만 흑인, 베트남인, 인도인 등은 B형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진화하는 민족일수록 A형이 B형보다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 일본의 한 작가가 이를 기초로 혈액형별 성격에 관한 책을 펴내어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이 유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혈액형별 성격에 관한 믿음이 굳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100여 년 전 우생학에서 출발하여 과학적 절차와 연구 방법의 비전문가가 과대 일반화한 것을 현재 우리는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며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증가라는 지표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화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 속에 담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반화된 법칙을 끌어낸다. 양적 연구 방법은 계량화된 자료를 이용하므로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며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는 데 용이하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을 연구하기에는 제약이 있고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기계적으로 인식한다는 한계가 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계량화.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예를 살펴보자. 만일 자기 존중감과 수능 성적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추상적인 개념인 자기 존중감의 의미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즉, 자기 존중감이란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쪽과 같이 구체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밀고 나갈 수 있다와 같이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진술하고 그 정도를 5점 척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별로 이 4가지 문항의 총점을 산출할 수 있고 이 점수가 그 사람이 가진 자기 존중감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한다.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과 달리 인간의 동기나 가치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고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이입적 이해를 추구한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의미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일기, 편지, 대화록, 관찰일지 등의 자료를 중요하게 여긴다. 질적 연구 방법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을 연구할 수 있고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직관적 통찰이란 현상 전체에 담겨있는 의미를 꿰뚫어보는 것으로 연구자의 지식과 판단 능력에 의존하여 감각적으로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입적 이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처지가 되어 연구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느낌이나 의도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정을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무엇이 다를까? 질적 연구는 세상의 복잡함을 섣불리 단순화하기보다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한다. 반면 양적 연구는 세상의 질서를 비교 가능한 계량적 체계로 단순화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양적 연구는 개념을 조작 가능한 형태로 단순화한다.
그와 달리 질적 연구는 개념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양적 연구에서는 우정과 같은 개념을 다룰 때 친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 대화의 빈도,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 등으로 우정의 개념을 객관화, 계량화한다.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우정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방식 등과 같은 일상적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그 행동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한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우정에 관해 서로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즉 우정에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대화의 빈도를 통해 연구 대상의 우정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우정에 관해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우정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우정은 생존일 수도 있고 과시일 수도 있으며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그 개인이나 집단의 우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연구하려고 한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연구 목적. 청소년의 이성교제 여부와 학교 적응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기간. 200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구 대상.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중고생 300명,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중고생 300명. 조사 방법. 학교 적응 관계를 학교생활 적응, 학교 친구 적응, 학교 교사 적응, 학교 수업 적응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게 개발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600명의 학생을 조사하고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함. 자료의 통계 분석.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 평균 점수는 62점이고 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 평균 점수는 70점으로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결론. 통계 분석의 결과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됨. 즉 이성교제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림. 자료 2 연구 목적. 최근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비행집단이나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겪는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함. 연구 대상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16명. 연구 기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 방법. 심층 면담을 하고 청소년의 그림이나 일기 등을 수집함.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 체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예술작품에서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표현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수집함. 자료 해석.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은 성적이나 친구관계처럼 부모나 또래 친구에게 털어놓았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고민과 상처를 서로 나누면서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함. 이성친구에게 고백을 받거나 자신을 위해 이성친구가 준비한 깜짝 행사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음. 결론.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것은 가족이나 또래 친구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자기존중과 자기애라는 의미가 있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 보완적 활용.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 가지 연구 방법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과 청소년의 인성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한다고 하자. 이때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횟수와 청소년의 인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활발히 하는 청소년들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봉사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사회 문화 현상의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행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생 오케스트라 활동과 사회성에 관한 질적, 양적 통합 연구. 연구자 갑은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활동이 초등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갑은 오케스트라 단원인 초등학생의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땡땡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고 이들의 활동을 3년간 깊이 있게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은 초등학생 오케스트라 단원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때로는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는 등과 같이 불안정한 과정을 겪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음악 캠프, 해외 공연, 다양한 음악회 등을 통해 부모, 동료, 교사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내적 성장의 변화를 거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참여, 주장, 협동, 책임감, 공감 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적 연구. 갑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전국 15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920명, 기존 단원과 신규 단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책임감, 공감 능력, 참여도 등과 같이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신규 단원은 사회성 점수가 105점, 기존 단원은 118점으로 기존 단원의 점수가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갑은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을 사회성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도구임을 확인하였고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 기간이 길수록 사회성 발달의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까지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